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코 창작 아카데미 공연예술 분야 무용에 참여하고 있는 안무가 배효섭입니다. 작년 9월쯤이었는데 바리나모라는 팀의 컨택 임프로비제이션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무용수 한 분이 되게 인상 깊게 머리에 남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금 엉성했어요. 막 삐걱삐걱거리고 어떤 다른 파트너들을 만나더라도 약간씩 뭔가 결이 어긋나고 삐걱거리고 충돌이 있고, 이상하게 공연이 5시간이었는데 그분이 나올 때에 제가 그분을 계속해서 눈으로 쫓고 있더라고요. 근데 멋졌던 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 충돌, 결 어긋남,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눈빛에서는 분명하게 아차 하고 자책도 하고 미안해, 상대방에게 미안해도 하고, 왠진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태도가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음과 양의 조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몸짓, 그 플라톤 향연에 나오는 태초의 인간, 두 인간의 몸이 맞닿아 있었다가 찢어지고 나서 서로의 그 상실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근데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극복하는 인간을 본 것 같아요. 야, 봐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마도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팀원들이랑 함께 발견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이런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장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짜여진 안무를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피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연출하거나 안무하는 것은 일단 뒤로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대에 올라가자, 말하자면 수행적인 리서치를 계속해서 고집했던 게 아닌가. 이전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있지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선생님의 작업들, 적어도 제가 봤던 그 선생님의 작업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들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것들, 그녀의 작업이랑 그녀의 삶이랑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의 감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작업물이고 동시에 극복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그 시간, 그 안에 자신을 기꺼이 던져놓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였습니다. 작년 말쯤이었는데 무용수들 한 명씩 찾아가서 술을 마셨어요. 술자리에서 내가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해줄 수 있겠냐, 되게 힘들고 지난하고 불편할 수 있을 텐데 같이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처음에 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 친구들이 선뜻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도전해보고 싶다 면서 흔쾌히 승낙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환경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었고, 어떤 환경 안에서 관계들이 극적으로 발전하거나 후퇴하거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두 사람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어떤 여행 안에 있다라거나 우주여행 중인 몇몇의 우주인들, 그런 상상으로부터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 2명은 저기 앞에서 자기네들의 여행을 떠나고 엿보고 기록하고 그런 식의 여행을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찰자의 시선들이 이 저 두 여행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관찰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긴 여행, 이게 길진 않은데 길다고 느껴지는 이 여행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볍게 상견례는 피크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울 근교 혹은 우리가 편리하게 캠핑을 해볼 수 있는 텐트를 치는 연습이라거나 야외 활동에 대한 감각, 경험을 얻기 위해서 오토 캠핑을 계획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용수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회차도 마련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노지 캠핑도,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긴 여행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단계별로 리서치를 계획했습니다. 상견례를 피크닉을 하기로 했어요. 이때는 저도 뭔가 프로덕션이 처음 시작하고 하니까 힘을 너무 이렇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견례가 생각한 것보다 더 뻣뻣했고 분위기가 뗀뗀했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다음에 캠핑, 오토 캠핑, 가벼운 캠핑을 간다면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뗀뗀한 걸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떠올렸던 게 이 사람들이 좀 편안한 환경에서 움직임 리허설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스튜디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 리허설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의도대로 무용수들이 훨씬 편안했고, 그런 환경 안에서 둘이가 그렇다고 이렇게 몇 회에 안 되는 리허설 동안에 막 밀도 있게 친해졌다 이러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서로가 이제 이 둘이가 서로를 대면할 준비가 됐다 정도의 수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워낙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이참에 실험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움직임 리서치도 좀 해보고, 둘이서 힘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만들어보고, 이거 뭐 제가 워낙에부터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을 한번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서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캠핑을 떠나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캠핑을 갔다 왔는데 준비는 제가 혼자서 다 했고, 무용수들을 태워가지고 어떤 제가 준비한 캠핑장에 가서 텐트 치는 것들을 예행 연습하고, 치면서 텐트 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실제로 여행을 갔을 때 맞닥뜨리게 될 야외 환경들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재밌게 갔다 왔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잔디 위에서 움직임 리허설도 좀 해보고. 근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여자 무용수가 자기는 사실 조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런 말을 차마 꺼내기를 끝끝내 주저했었는데, 저는 이미 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쾌적하지 못한 환경들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로 느끼는구나. 그때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이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혼자서 조용히 스튜디오 리허설을 좀 더 늘려갔던 것 같아요. 조금 사실 이때부터 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참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리허설하고 움직임 만들고, 유일하게 그 시간이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지 않았나. 한 달 남짓되는 시간이. 얼추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펼쳐놓고 보니까 뭔가 아쉽더라고요. 움직임이 그냥 어디서 본 듯한 뭔가이기도 했고,
애초에 이 작품의 동기가 되었던 것들이 많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저기 멀리 그리고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래도 되나 하고 조금 아쉬움이 컸었어요. 그러다가 6월 멘토링에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의 진행 상황들을 멘토분들에게 공유했고 벌써부터 장면을 제작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리서치를 좀 더 해보는 건 어떻냐,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그리고 좀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이 창작 아카데미를 통해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되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들. 그래서 어쩌면 다시 한번 재고해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용수들이랑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얘들아 우리 이거 갈아엎자 이렇게 말할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온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자 무용수 준홍에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준홍이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 아마도 그것은 지수를 배려해서 말을 꺼내지 않고 아꼈던 것들 같아요. 근데 저한테 솔직한 자기의 심경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여행이 여전히 가고 싶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것을 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효섭이 형, 안무가의 의도대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실험들,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 지수한테 어쩌면 마지막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물어봐야겠다.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여행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아무래도 여행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15일 정도의 여정, 조금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한테 내일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준홍, 또 다른 누군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의논하는 과정 안에서 역시나 관찰자는 빠지면 좋겠다. 그런 과정 중에 준홍이랑 저랑 동시에 떠올렸던 무용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현도거든요. 현도는 어떠냐? 현도? 당장 떠오르는 건 현도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준홍이가 반겨하는 무용수였었기 때문에 현도를 섭외 제안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컴팩트한 장비들로 다시 짐들을 꾸릴 필요가 있었고, 내일 현도 만나서 프로토타입으로 언제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마스처럼 어떤 짐들이 더 필요한지, 이전에 쳐봤던 텐트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낯선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프로토타이핑을 짧은 1박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밤중에 우리가 이렇게 야박하는 것을 문제.
오리 해장국이 맛있겠다. 살아서 만나자. 혹시 가게 터는 건 안 되죠? 아야 그런 건 안 되지. 범법행위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몇 시간 뒤에요? 파이팅. 네. 일단 여기 질문 좀 듣고 프로토타이핑은 끝내 1박을 하지 못하고 6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이것의 실패의 이유는 사실 저의 미숙함에 있었죠. 네. 오메 이거 뭐요? 거미줄 갈 때마다 거미줄이야.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럼 여기? 여기야? 근데 여기는 패킹이 안 돼. 거기 또 뭐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화장실. 살아있구나. 죽지 못해 해보겠습니다. 원래 다른 데도 가봤었는데 다 쫓겨나가지고 근데 여기 바닥이 여기 치면 되겠다 해서 쳤는데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쳤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안 들어가요 돌바닥이라. 얼마나 힘들어? 안 힘들다. 두 번째, 조금 힘들다. 세 번째, 힘들다. 네 번째, 개빡세다. 다섯 번째, 먹겠다. 솔직하게 얘기해. 일본부터 호보까지 여행한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하던 것들을 전 끝끝내 잘 갈무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팀원들에게 잘 공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사실은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해들 준홍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혹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의 리서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예요. 거기서 이제 형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우리 리서치의 목적은 의도는 폐쇄된 환경 안에서 두 사람이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폐쇄된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저희 질문이에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준홍아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아.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어. 나도 지금 이렇게 어제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실수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골을 만들게 됐고 그 원인 제공을 제가 했고 저도 감정적으로 꽤나 격앙되어 있었었고 끝끝내 그 의견 차이, 감정의 사이를 메우지 못하고 무용수들이 프로덕션을 떠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정말 화이트 아웃이었죠. 아무 생각도 며칠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이게 이 작업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던 와중에 이게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관찰자 어쩌고 저쩌고 보다도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했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됐고 이런 미숙한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되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힘듦을 안겨주게 된 게 너무 속상하죠.